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건입니다. 9월 17일 특징 테마와 중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가가 좀 내렸죠. 예, 거의 10 며칠 동안 계속 오르다가 내렸습니다. 예, 뭐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올라간 거에 대한 차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긴 랠리를 끝내고 오늘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 테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무리하게 5개를 잡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과 정유 LPG 그리고 우주상공산업 그리고 광고 그리고 게임 모바일 게임 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고,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렸고,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것들이 조금 내렸죠. 일단 올라간 것들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예. 자, 올라간 걸 중심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는요, 시진핑이 아무래도 에이펙 때 방한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그 한국의 어떤 그 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소비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뭐 관광 쪽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텐데요.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가 한 번씩 이렇게 밀물과 썰물처럼 오갈 때마다 사실은 이 주가들은 조금 움직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스팟성의 어떤 테마들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한알령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한국 제품들이 수입이 잘 안 되고 거기에서 유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실제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 내부적으로 브랜드라든지 품질 향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기반의 어떤 그 테마 상승 같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사이클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행업 같은 것들은 거의 지금 다 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다 된 상태고, 물론 이제 그때 이후로 아직도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이나 업종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크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이클에 접어드는 것까지 시간이 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유 LPG인데 러시아에서 정유설이 타격을 받으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벤트 기반의 사건 기반의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물론 정유나 LPG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정유는 모르겠으나 LPG 같은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 소비가 커지고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는 LPG가 탄화수소를 태우는, 그죠?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뭐 화석연료를 태우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는 조금 깨끗하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계속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여지고, 그거에 따라서 무슨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거고, 그리고 또 특히 LNG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LNG를 지금 개발하는 거를 약간 무역과 관련해서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LNG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봐두셔야 되는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물려 있죠. 알래스카 LNG 테마라는, 여기는 LPG인데 뭐 알래스카 LNG 테마라는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LPG 말씀드리는 거고, 누리호가 이제 4차 발사 임박을 해 있죠. 그래서 준비를 본격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발사체와 위성 같은 업체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주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 세트라가이처럼 위성을 저기 하는 회사들이 있고,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부품과 공급망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뭐 시간이 좀 걸리기는 걸릴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잠깐 스팟성으로 뉴스가 뜰 때마다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주항공 산업의 가치가 얼마나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가 사실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럼 AI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초기 산업 단계에서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난번에 어떤 리포트 보니까 엑사원 같은 경우 LG에서 만든 엑사원이 8인가 10위권 안에 하여튼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능면으로 보시게 되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괜찮은 성적을 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간에 개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나라가 뭐 외국 제품이 싸다 혹은 성능이 더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안 하고 눈치고 넘어가고 걔네들 거를 실용하는 형태로 그냥 갔다가는 그냥 밀려버려요. 기술적으로 완전 밀려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에서 쏘는 민간 업체들 그를 통해서 위성 발사를 하는 게 훨씬 싸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 할 거냐 이거를.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그 우주항공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예, 발사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거는 사실상 조금, 예, 저는 이제 이게 반사적인 공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무기 기술로 전용도 해야 되고 국방산업, 우리나라는 방산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방산 여기 보시게 되면 카이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에라이진 넥스원하고 세트라가이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산으로 구분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방 기술이나 위성 기술들을 사실상 비용이 싸다라는 측면 때문에 외국에 다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두셔야 돼요. 네. 산업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인가 기술적인 격차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격차를 좁힐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그 기회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죠? 물론 주위에 우리나라를 싸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우주 강국이에요. 그죠?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그런 나라들이 매우 우주 강국입니다. 심지어 좀 거리는 멀지만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인도도 사실 우주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컨소시엄이 틱톡의 미국 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일단 오라클이 인수를 하게 되면 틱톡이 앞으로도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 그 틱톡에 실려 있는 광고 같은 것들이 되게 크잖아요. 사실상 그 온라인 그 플랫폼으로 보시게 되면 틱톡은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이상의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 역시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너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저기가 많죠. 솔직히 말해서 틱톡을 오라클이 인수하는데 우리나라 광고 회사들이 왜 올라요? 그렇죠. 그런 단계들이 너무 많이 거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테마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도쿄 게임쇼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도쿄 게임쇼 같은 게 한번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 중국,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도 혹은 특히 일본의 그 게임 개발사들이 신작들을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 테마를 조금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테마는 사실 저는 좀 좋아하는 테마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테마가 앞으로도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냐는 조금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마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종목 봅시다. 종목은 오늘 저희 상한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를 뽑아봤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 모비데이즈 같은 테마에서 한 두세 종목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맨 첫 번째로 코인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는 한 6년? 뭐 이 정도 됐죠. 2019년 상장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죠. 네.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 한번 봅시다. 고점에서 뭐 여기를, 여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딱 내려봅시다 한번. 저점까지 딱 내려보면 몇 프로 빠졌냐면 74%. 대체로 보면요 75% 정도 빠집니다.
물론 더 빠진 85%, 95%까지 빠지는 회사들도 있는데 95% 정도 빠지면 이거는 정말 그 회사가 뭔가 하나의 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한 그거는 사실상 조금 좀 포기해버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주봉 보시게 되면 이 저기 역시도 코인테크 역시도 어느 정도의 방어가 최근에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주봉에서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 정도 어디서 여기 보시게 되고 여기서 요 정도가 되면요, 이렇게 평행선, 적어도 평행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되게 뉴트럴하다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자, 이 평행선을 이루는 것은 자, 뭐 저기 뭐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고 이런 상태로 그냥 흘러갈 때 평행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관심이 없으면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평행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급은 받아주고 있다라는 얘기 누군가. 그 대주주일 수도 있고 다른 세력일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어쨌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테크 역시도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에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2차전지 시장이 얼어붙어 있잖아요.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소를 하는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영업 실적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라는 점 때문에 12,500원 선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18,000원 선까지 가 있어요. 주 단위로 지금 좀 올랐다고 약간 상승세를 띄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요. 그죠? 요거는 저희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 회사는 사실 75% 떨어진 이후에 어느 시점에 올라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여기서 240일 선을 뚫으면서 신호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신호가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 이렇게 해서 쭉 뚫고 올라갔는데 이거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으로도 괜찮아요. 그죠? 재무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자산이 4,300억인데 시가총액이 2,100억이죠. 자본 총계도 2,800억인데 자산 뭐 아니라 자본 총계 2,800억인데 시가총액이 2,100억이에요. 당연히 괜찮죠. 자본금은 작지만 유보율을 생각해 보면 최근에 뭐 수익이 작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나 매출액은 작년에 올라갔다 올해는 좀 줄어들었지만 뭐 해외 영업 수일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매출이 한 3, 40% 정도 감소를 했는데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진짜 강한 회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매출이 30% 감소했어. 당연히 적자 전환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작지만 흑자를 유지했다고 영업이익을. 뭐 이런 회사가 진짜 강한 회사죠. 이 회사는 사실상 75%까지 떨어져 있긴 했고 이게 그 2차전지 업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기본만 유지를 해주고 약간의 그 매출 회복만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튀어 오를 수 있는 회사에 그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튀어 올라갈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조정기를 얼마나 갖게 될지 아니면 자 봅시다. 여기에서 조정기를 갖고 갈지 사실 한번 뛰어 오르면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한 번에 큰 신호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그 저기 자체 거래량 자체가 300만 주 단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이 1100만 주에 유통 비율이 70%니까 76%니까 전체적으로 한 800만 주 이상이 돌고 있으니까 300만 주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단일 거래량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면 최근에 거의 뭐 얼마예요? 얼마 기간 동안이에요? 2024년 말부터 크게 특징적인 거래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탁 튀어 오르는 신호를 보여줬는데 그때쯤이 마침 240선을 돌파하는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신호를 충분히 받았고 며칠간 약간의 고가 놀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랐죠. 이겁니다. 상한가 갔잖아요, 바로. 상한가를 간 다음, 근데 상한가를 가면서 또 제법 많은 56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최근 1년 사이에 제일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1년간 혹은 2, 3년간을 확대를 해봐도 제일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강력하게 밀어 올렸기 때문에 사실 얘는 바로 튀어도 이상하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가 기대할 때는 적어도 한 1200원, 1300원, 1400원 정도 때까지 1500원 이하로 한번 조정을 받으면 저희가 그때쯤에
혹은 1,500원 정도까지라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괜찮은 녀석이 되는 거죠. 예, 한번 튀었고 이제 241선을 다시 밟고 가거나 아니면 240선이 여기서 당겨지면서 뭐 얘를 따라서 예, 지지선으로 삼아서 올라가거나 뭐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패턴이 나올지 모릅니다. 얘는 사실상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예,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까지 내려가서 예, 240일선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는 방향 있을 수 있고요. 240일선 이렇게 끌려 올라갈 때 여기서 지지선으로 만들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고가놀이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느냐? 있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예, 이걸 누가 여러분들이 다 발견해 놓으셨으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다가 예, 기다가 예, 이렇게 했을 때 예, 이거 누가 발견하고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 문제이긴 한데 이 정도 했으면 아깝잖아요. 이거 바닥을 다시 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감히 제가 조금 경솔하지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봐주시고요. 어쨌든 코인테크는 계속해서 상장된 이후로 흑자를 낸 작으나 크나 흑자를 냈던 그 당기순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회사고, 재무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도 예, PBR이 1이 안 되고 PER은 12하고 물론 최근에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 보시면 부채 비율도 50%대잖아요. 그죠? 테크 기업 중에서 특히 2차 전지 기업에다가 얘는 또 뭐까지 껴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까지 껴 있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아요. 2차 전지에 세 가지 뭐 소부장 이런 데 다 껴 있고 2차 전지 자체에도 껴 있고 거기다 스마트 팩토리야. 뭐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 흑자 기업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지는 저는 조금 조만간에 얘를 좀 올라가는 걸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 사실 이게 내려와서 조정기를 길게 간다 가능하죠. 조정기를 길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길이의 차이는 있겠으나 언제 가도 괜찮은 회사다. 네, 첫 번째 회사가 좋은 회사라서 저도 마음이 괜찮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노을 한번 봅시다. 노을이요. 네, 노을은 의료 AI를 하는 회사고요. 저는 AI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료 부분에 있어서 AI의 가능성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업종이나 아니면 이 회사가 영업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말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예. 만약에 제가 이 회사하고 미팅을 뭐 해서 그 사람들의 IR 담당자와 미팅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조금 재밌는 질문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글로벌리하게 되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이 회사는 사실상 3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0배가 넘게 10배가 넘게 지금 저기가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과 단기 손실을 보고 있어요. 영업 손실과 단기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자본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가 비슷합니다.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시기까지 왔다,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얘가 상장한 다음에 600주를 지금 제가 602를 보고 있죠.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을 하시면 상장했다가 한 8,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2,000원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떨어지면 증자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의도적인 끌어올림의 기운이 좀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한 제대로 저기 못하면, 물론 특례 상장했겠지만 제대로 못하면 3년 안에 그냥 갑니다. 회사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3년 안에 뭔가 BEP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으나 경쟁자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자도 많고 의료 AI에서는 뭐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실제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조금 회사의 운명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회사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고 앞으로 잘 될 분야입니다.
누군가는 성공할 분야기는 해요. 근데 이 회사가 그 회사가 될 거냐, 그거는 제가 말씀을 감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끌어올려지면 2,000원에서 지금 3,000원대까지 끌어올려졌잖아요. 그죠? 3,000원대까지 끌어올려졌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으나 제일 단순하게 풀어보자면, 일반적인 의견으로 단순하게 풀어보자면 유상증자를 준비하기 위한, 혹은 투자를 위한 단계가 아니겠느냐. 투자를 유치하거나 유상증자, 뭐 어차피 유상증자는 투자 유치라는 거잖아요. 상장된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면 조금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얘는 그래요. 제가 보는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뭐 혹시 회사 관계자 분들이 들어 듣고 계시면 이게 되게 불쾌한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거는 그런 방향 위에는 해석하기 좀 어려운 움직임이에요. 자, 그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 큐로홀딩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큐로홀딩즈는 원래 커피 수입을 하는 회사고요. 커피 기계하고 수입하는 회사인데, 뜬금없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뜬금없이 자원개발에 뛰어들었고요. 자원개발도 뭐 뛰어든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재료를 만들려고 하는 폼이 정말로 제가 죄송하지만 죽어가는 회사의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 뭐 했는지 잠깐만요. 최근에 잠깐만요. 제가 뭘 봤는데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최근에 감자했죠. 감자. 최근에 감자해서 10분의 1 감자했습니다. 왜요? 뭐 하려고요? 증자하려고 그랬죠. 유상증자 하려고. 지금 빚도 갚아야 되고 회사가 지금 뭐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터뜨리려고 미국에서 자원개발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상증자를 원하는 만큼 못하게 됩니다. 원래 100 몇십억을 유상증자를 하려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그 유상증자 저기가. 어떻게 해요? 감자하고 나서 얘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근데 회사의 전망이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뉴스를 가지고 터뜨리고 해도 올라가질 않아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되게 마지막 힘을 짜서 올려놓는 그런 모습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잠깐 보세요. 자본금이 딱 보시게 되면 이거 그냥 HTS 상에서 보세요. 기업 정보 보면 나와요. 기업 정보 보시면 나오고 네이버 들어가도 나옵니다. 1년 사이에 2023년 말하고 2024년 말하고 자본금 규모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감자하고 증자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시장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은 좀 안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상한가 같지만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 2개 정도 봤고요. 두 종목은 상한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우수한 그리고 매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봅시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매년 그쵸, 한국 방산의 대표적인 업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년 엄청 크게 내고 있고, 매출도 한 3조에서 4조 3조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11조, 11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고 엄청 큰 회사죠.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보시다시피 주봉만 봐도, 주봉물 보시게 되면 쭉 계속 올라가고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가, 이제 신고가, 그죠? 내려갔다 한참 쭉 내려갔다 다시 올려서 지금 11만 4천원까지 가 있죠. 2만원짜리가 5배 올랐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잘 되는 한 신고가 강진하면서 계속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고요. 앞으로도 이익을 많이 내주고 우리나라 국방을 계속해서 튼튼히 시켜줄 회사이긴 한데, 약간은 반국영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회사들이 침을 흘리죠. 사실 그 정도 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망도 밝고, 그리고 KF21 등장해서 우리나라 일단 120대 팔 건데, 우리나라 120대 살 건데 거기에 인도네시아 분이라든가 수출 분이라든지 중동이나 이런 데서 또 주목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KF21 EX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완전한 스텔스기가 되어서 이제 그때는 미국이나 아니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 중국 업체들은 개발을 해도 수출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특정한 업체들 이외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개발이 되고 있고 완전 스텔스가 되면서 5세대, 5.5세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누구나 침을 흘리는 회사예요. 물론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죠. 시가총액이 좀 커져가지고 비싸서 그렇지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1조 1100 아니죠? 11조 1317억짜리 회사. 지금 현재 시가로. 그죠? 누가 이제 먹기는 좀 커요. 근데 이제 하나가 눈독을 되게 들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는 지금 땅에 있고, 저기가, 그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오션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거의 굉장히 큰 방산업체가 되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뭐 하나 오션도 인수를 했고, 그래서 당분간 힘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담이고, 예, 좋은 회사고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5배 올라가 있죠. 뭐 이거 가지고 앞으로 100배 올라갈 회사니까 더 사두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으나,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잘 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전망도 좋으나, 네, 제가 봤을 때 얘는 네,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시는, 시황을 잘 보시고 산업적인 어떤 측정들이 가능하신 분들이 들어가시면 괜찮겠죠. 그렇지만 초보자들이 들어가기 좀 어렵고, 그리고 그렇다고 초보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잘 하시는 단기를 하시는 분들도 얘가 관련 단기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조심해서, 5배나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5배나 올라가 있으니까 좀 들어가시더라도 조심해서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좋은 회사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전성기가 남아 있을지 모르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한국항공우주 했죠. 그다음 모비데이즈라는 광고 회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데이즈 상장한 지 4년 됐고요. 한 번의 적자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 자체도 상장한 이후에 한 번 감소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다라는 조짐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과 함께 광고가 테마를 딱 받았을 때 같이 가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야 가는 게 맞고요. 즉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부진을 좀 벗어나면서 이제 영업이익을 내는 수준으로 바뀌고, 작년까지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기순이익이 아마 올해 3, 4분기 실적을 보아하니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마 탈 때 올라가는 거죠. 근데 테마 자체가 너무 단기 테마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견조하게 조금만 더 봐야 되는 건 해요. 봐야 되긴 해요. 4년밖에 안 되는 회사고 매출액도 사실 작은 회사기 때문에 300억대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기 때문에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지배구조는 좀 지배구조 탄탄하고요. 일단 지배구조 탄탄하고, 그리고 지금 유통비율이 50%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고, 주식수는 3,200만 주니까 꽤 많네요. 그죠? 3,200만 주인데 꽤 많고, 거래도 활발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주당으로 주들 거래는 그렇게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일간으로 보시게 되면 최고로 한 6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되니까 거래 활발하네요. 그죠? 6천만 주 정도는 거래를 보이고 있고 활발하게 거래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얘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바닥에 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봉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르지만 쭉 떨어져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다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해서 맞아서 계속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 바닥이요.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게 바닥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받쳐져서 어느 정도의 그 저기가 공급이 나올 때 그걸 계속 받아주는 누군가 수요자 혹은 매집자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몇 프로 떨어졌죠? 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진 걸로 딱 보면 91% 떨어졌죠? 10분의 1 된 거예요. 그죠? 딱 10분의 1 됐는데 10분의 1 선에서 딱 정지를 시키고 이제 거래량이 쭉쭉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300원에서 여기가 한 60, 70% 정도 될 것 같네요. 한번 재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한번 쭉 올라가면서 100%는 했다. 그죠? 이건 기가 막히네요. 100% 맞고 딱 조정받고 다시 바닥에 왔을 때 다시 이제 고개 들고 있는데 240일선을 계속 물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자, 거래량 들어왔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오늘은 제가 비밀을 2개나 가르쳐 드리는데 이건 사실상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는 완벽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4년 중에 2년이 적자고 그나마 영업이익은 최근에 조금 발생했을 뿐이에요. 게다가 단기순이익은 3년 동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얘가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 좀 위험한 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실제로 전체적인 매출액에 비해서 단기순이익 자체가 매우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초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46억 났을 때 단기순이익이 67억 나는 거는 재무적인 결과 혹은 재무 처리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파봐야 알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소개드리는 건 모든 것들의 재무의 심층 깊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2천 종목을 다 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한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라는 기본적인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자본 자체가 자본 총액 자체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해요. 부채 비율도 높죠. 그렇긴 한데 부채 비율이 한 150% 정도 되니까 정상보다 높긴 한데 제가 볼 때 재무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저는 중간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회사들은 뭐 이렇게 업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데에 따라서 약간 좀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중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고 여기부터 고개를 들고 좀 올라가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추천하겠느냐 말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한 중립 정도, 중립에서 약간 플러스 정도로 보는 그런 시각 정도를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위에서 되게 높지는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 종목을 놓고 얘를 갈 거냐 말 거냐를 순위로 매긴다라고 하면 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 안 갈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상황이 장이 좀 떨어진 상태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웃을 수 있어야 진짜 강자입니다. 그런 사람 진짜 승자니까 여러분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는 제가 또 계속 주말에 강의가 있어서 강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는 해줘야 돼서 다음 주 초면 아마 제가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